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우중충했던 날씨는 깨어지고 화창한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밝은 빛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104,342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1%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1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가 전일 대비 1% 오른 104,342 해슐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전날 대비 1%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현재 해슐레이트가 암호화폐 시장과 그다지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승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경우 높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280달러 선을 터치하며 2개월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캐시는 280달러 선을 도달하면서 2개월 내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의 경우는 더욱 높은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 SV가 상승한 배경에는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지칭했던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라는 비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높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상승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이 자체 거래소 토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닷컴이 독자적인 거래소 토큰 BC2를 판매해 5천만 달러 약 하나로 58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공식 백서에 따르게 되면 BC2 토큰의 보유자는 거래소에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할인율은 5년간 매년 변경되며 첫 해는 50%, 2년 차는 25%, 3년차 12.5%, 그리고 4년차는 6.75%가 된다고 합니다. 네, 5년차 할인율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IEO로 조달된 자금은 거래소의 확대나 비즈니스 그리고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에도 이용이 되며 또한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개발 비용에도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는 프라이빗 세일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세일에 초대된 투자자만이 BC2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거래소 비트코인닷컴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 자체 거래소 토큰 판매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상승한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순서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높은 상승을 시작으로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순환적 펌핑이 그리고 하락, 다시 리플 독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마치 짝이라도 이제 한듯 여태까지 상승장 때는 이러한 순서로 상승했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수긍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한 매체나 기업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그리고 옵션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또한 비트코인 옵션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CME 비트코인 옵션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JP모건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3일 출시 예정인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다 전했습니다. 네, 니콜라우스 파니길 쪼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전략팀 애널리스트들은 10일 지난달 출시된 팩트 비트코인 옵션은 거래량, 미결제, 약정 규모 모두 작은 수준인 반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우위를 점하고 있는 CM의 경우 비트코인 옵션 출시 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네, 이어서 지난 며칠간 CME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이 작년 연말 대비 69% 증가했는데요. 이는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네, JP모건 애널리스트의 언급을 보았는데요. 네, 1월 13일 내일이네요. 출시하게 되는데 왜 이 비트코인 옵션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CME가 시작하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에서는 CME 그룹의 기존 기술인 매칭 엔진이나 청산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로 결제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해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은 정밀한 해칭과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네, 옵션이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 시기에 약정 가격에 따라 자산을 사거나 파는 권리를 거래하게 되는데요. 네, 선물과의 차이점은 상황에 따라서 매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 높아져만 가는 CME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 저번 팩트의 기대감만큼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막상 오픈했을 때 저조한 거래량을 보이며 실망 매물이 나오질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왜 추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돌았습니다. 이에 이란이 본인들이 한 것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은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시스가 AP통신을 인용, 이란이 176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AP통신에 따르게 되면 11일 이란 국영TV는 군사 성명을 인용해 의도치 않게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고 인간의 실수였다 밝혔는데요. 네, 이란이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항공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이란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네, AP통신에 따르게 되면 11일 이란 군 당국은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비행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주요 군사기지 근처로 방향을 틀어 적대적 표적으로 오인했다며 인간의 실수로 인해 격추됐다 발표를 했는데, 네, 이란군은 당시 최고 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란의 상황에서 인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비행기를 격추했으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 밝혔습니다. 네, 다시는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비행기 격추 정황에 관련된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란은 사고 발생 후 수일간 이번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기기 결함 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외교전이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해지 수단들의 가격은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XRP의 유즈 케이스가 증가할 전망이다 나온 것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뱅킹 업무 총괄은 올해 리플 사용 소액 결제가 증가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리플의 글로벌 뱅킹 업무 총괄인 마리안 델라틴이 2020년 리플 사용자들의 소액 결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고객들의 마찰 없는 주문형 결제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플의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소액 결제 및 월렛 결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해서 비용이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그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해외에서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액 결제 시장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리플 뱅킹 업무 총괄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XRP의 국제 송금이 일반 화폐보다 10배 더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스위프트의 시스템 속도가 매우 느려서 국가 간 결제 시 리스크가 커지지만 XRP 결제는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보다 10배 가까이 안전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위프트보다 훨씬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죠.
네, 그 결제의 속도의 우월성을 이용해서 XRP의 엄청난 수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만 늘어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파트너들 또한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겠죠. 네, XRP의 이용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텐데 XRP의 트랜잭션이 600% 늘어난다는 빵영의 언급처럼 2020년 XRP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 또한 동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EU가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을 정식 발효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10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EU의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네, 이에 모든 유럽 국가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관련 KYC 절차를 진행해 자금 세탁 방지법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보틀페이 등 3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원치 않아 운영을 중단했으며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데리비트도 문을 닫고 사나 파나마 자회사가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한편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 등 일부 프로젝트는 AMLD5를 적극 옹호하며 해당 요구사항을 완벽히 부합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네요. 네, 베네수엘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최저임금이 월 2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페트로탓도 있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최근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이 월 2달러까지 하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역 공무원 및 군인 등 300만 명에게 지급한 명당 30달러 상당의 페트로가 최저임금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난 여론 형성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베네수엘라의 기존 법정 화폐 통화인 이제 볼리바르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으로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달 월 6달러에서 이번 달 월 1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가암호화폐 협회의 호세 앙겔 알바레즈 회장은 마두로 정부가 주장한 페트로의 주요 사용법은 바이오 페이고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산하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점에서 생필품과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다. 네, 시민들이 페트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정부는 판매자에게 볼리바르를 지급했고 이들이 볼리바르를 지급한 후 즉시 달러를 환전하며 볼리바르 가격 하락은 급격하게 빨라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마이닝풀 CEO는 NBA 선수의 STO 증권형 토큰은 영리한 행동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비트코인 TOP의 CEO 장저얼이 중국판 트위터죠 웨이보의 NBA 선수 스펜서 딘 위디가 자신의 3년치 계약금을 토큰화해 판매한다는 뉴스를 공유했는데요. 네, 장저얼은 정말 영리한 처사인 동시에 좋은 광고 효과까지 냈다. 네, 스펜서 딘 위디가 그의 계약금 3,440만 달러를 기반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다른 NBA 선수 팬들은 어떤 반응일까라며 초창기에는 뇌가 발달한 괴짜가 비트코인을 샀지만 지금은 근육이 발달한 스포츠 선수마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며 당신은 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펜서 딘 위디 채권은 13일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티즈의 이제 도움으로 발행될 예정이나 NBA 측은 여전히 딘 위디의 STO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블록은 딘 위디 토큰 투자 플랫폼이 13일 출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네요. 네, 컨센시스 공동 창업자가 설립자가 이더리움 2.0은 2020년 안에 1단계까지 출시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개발사 컨센시스의 공동 설립자 앤드류 키스는 이더리움 2.0 세레니티는 2020년 안에 출시된다 예측했습니다. 네, 그의 예상은 컨센시스 사이트에 공개되며 2020년 블록체인 전개를 예측하는 기사 속에서 발표되었는데요. 네, 그는 2020년에는 이더리움 2.0의 0단계를 넘어 1단계로 이행하고 샤드 체인이 개시될 것이다 전망을 밝혔고, 세레니티는 현재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레이어 2의 솔루션은 이더리움의 처리 능력을 급가속시켜 레이어 1에서 2.0 수준의 확장성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더리움 2.0 개발 로드맵은 크게 7단계로 나뉘어서 0단계는 비콘 체입을 도입하고 1단계는 샤드 체인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네, 앤드류 키스는 2020년에는 이더리움 2.0이 0단계에서 1단계까지 도달한다고 예측했지만 이는 낙관적인 의견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 페리티 개발자인 아프리 쇼드는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인터뷰에서 2020년 중에는 사이드체인 솔루션은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폴 카닷이 출시되면서 이더리움 2.0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품 환경에서 가능한 솔루션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먼 것이라는 견해였다고 하는데, 네, 쇼드는 2020년 제4분기에 0단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그 핵심이 될 합의 알고리즘의 이행 POW에서 POS로의 전환과 이제 샤드 구현을 통한 보안과 확장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네, 그와 더불어 이더리움 클래식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11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아가타 하드포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 하드포크는 한국 시간 12일 오후 5시 7분 진행 예정입니다. 네, 폴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입출금을 중단했습니다. 네, 하드포크 준비 때문에 라고 하는데 폴로닉스 거래소가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내일 있을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로 준비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 월렛이 사용이 불가하다 전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에 진행 예정이죠. 네,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는 이더리움 2.0 암호화폐 산업 성공 중요 요소다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2.0은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만성적인 병목 현상은 암호화폐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데는 큰 장애물로 적용했다며 만약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후에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더리움 사용자들은 대안을 찾아 떠날 것이다. 이더리움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 언급을 했네요. 네, 터키 거래소 페리부가 사용자 5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페리부의 최고 경영자인 야신 오랄이 최근 페리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페리부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55만 명을 돌파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터키는 외환과 암호화폐 거래의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터키의 잠재적인 시장 규모도 한몫했지만 페리부가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도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이날 현지 법률기관 및 규제기관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이제 9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에는 41포인트인데 드디어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다는 의미겠죠.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중립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약 12일 만에 중립 단계로 도달했는데, 네, 1월 말에는 그리고 2월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70, 80까지 올라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 1.73% 상승하며 93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5% 상승하며 16만 5천원대, 리플 XRP가 1.82% 상승하면서 24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8.1%로 암호화폐의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